이렇게 저렇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요. 오늘 오전 대장동 두 번째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. 그런데 지각을 했습니다.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 언론 여러분들한테 시간 약속을 못 지게 죄송한데 수도권 서부 지역 교통난 해소에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오늘 좀 늦으셨는데 역시 초선의 초행길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. 열심히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. 과거 기자들 기다렸고 지각했던 사례를 잠깐 만나본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물론 뭐 첫 출근날 국회에서 지각할 수 있고요. 뭐 검찰 조사부터 오늘 대장동 재판까지 물론 7분, 뭐 3분 뭐 누가 봤을 때는 지각 뭐 이 정도를 지각이자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재판도 좀 지각을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하면서 재판 전체가 좀 늦어졌거든요. 글쎄, 저기에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의 관심 대상입니다. 뭐 사실 수도권에서 뭐 워낙 교통체증이 있다 보니까 뭐 일정 부분 지각할 수 있는 거는 뭐 양해할 수도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. 그런데 상습적으로 지각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뭔가 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저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왜 상습적으로 지각을 할까? 뭐 3분, 7분 뭐 이렇게 지각한다면 뭐 3분, 7분 일찍 출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니면 뭐 한 10분 정도 일찍 출발하면 가서 몇 분 정도 기다려도 되고.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. 그거는 뭐 이재명 대표가 그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의 뭐 사법, 뭐 재판 리스크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자, 당대표로서 굉장히 바쁘다 하는 부분 뭐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도 있겠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그 재판 법정에 출석을 하는데요. 본인이 당대표로서 이러한 일 때문에 내가 뭐 조금 늦게 출석하겠다. 사실 지난번에 검찰 출석하는데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? 당에서 뭐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출석하니까 출석 시점을 소환 시점을 좀 늦춰달라. 뭐 이런 얘기까지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아마 본인의 당대표로서의 지위 뭐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재판이나 이런 데에 뭐 굉장히 바쁘다 대표가 뭐 하는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오늘 대장동 재판이 10시 30분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10시 37분 그리고 7분 정도 늦어지면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이 입정한 뒤에 방청객이 들으면 어서라니까 10분 정도 일찍 와달라고 재판부가 얘기했고 그리고 재판이 한 대략 16분 정도 늦춰졌습니다. 그 서영주 대변인 앞서 최병무 의원이 지적한 대로 이게 고의적인 뭐 재판 지연 전략 혹은 지난주 금요일에 재판에는 국감 때문에 못 나간다고 했다. 국감에도 정작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건강과 뭐 국감을 이유로 재판에 안 나가는 것과 지각과 좀 동일선상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게 이제 프레임이죠. 그러니까 보수 언론의 프레임인데, 그러니까 이게 재판의 내용을 보려고 하지 않고 이제 태도를 건드는 것이죠. 뭐 국감 때문에 이제 불출석 얘기를 한 것인데, 그러면은 사실상 물어봐야죠. 국감을 가려고 했느냐? 국감을 가려고 했어요. 국감은 통상적으로 중요한 국가의 업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인정을 한 겁니다. 재판부한테 억지로 나 국감을 받아야 되니까 안 간다라고 무슨 어깃장을 놨겠습니까? 재판부가 국정감사니까 받아준 것이죠. 근데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국정감사를 가려고 했다가 못 갔습니다. 그게 그냥 사실이고 현상입니다. 근데 그거를 재판 지연 전략의 불출석의 어떤 전략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비판하고 싶은 태도를 비판하고 싶은 그런 언론이겠죠. 두 번째 7분 늦었습니다. 늦으면 안 되죠. 그렇지만 그 7분에 대해서 왜 늦었는지 물어봤습니까? 제가 기자를 읽어봤더니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통상적으로 수도권에 왜 늦었습니까? 민주당 소속이니까 좀 여쭤보고 싶어요. 뭐 교통의 사정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집에서 요양을 하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가 좀 안 좋았겠죠. 거동이 보면 지팡이 짚고 움직이잖아요. 빠릿바닥에 뛰어다니지 못합니다. 일반이라면 늦었으니까 뛰어서라도 가지만 지팡이 짚고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또 그걸 다 감안해서 더 일찍 움직여야 되지 않냐. 사람은 기본적인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. 본인이 만약에 몸이 아프기 전에도 내가 출발할 때 한 40분 정도면 20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것인데 뭐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. 7분 늦은 거를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저는 그 프레임을 불출석하고 엮어서 하는 자체가 이재명 대표 그냥 태도가 안 좋다 그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좀
그냥 프레임 전쟁이 또 시작됐구나. 내용이 좀 전쟁이요.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도 이제 글쎄. 재판 고의 저는- 전략을 얘기했던 프레임 얘기했기 때문에 반론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프레임이라는 건 뭐 저는 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는 문제고 예. 뭐 본인의 생각으로 보입니다. 뭐 예. 본인 생각 못 표현할 수 있죠. 예. 그러나 저는 한 가지 기자로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. 자, 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까지 했던 사람이 예. 재판을 못 나간다? 얘기 안 되잖아요. 저는 그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. 또 반론을 들어볼까요? 아니 예. 원래 국정감사는요. 예. 그게 불출석 사유에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. 예. 못 나간다가 아니라. 아, 지원 유세 말하는 거거든요. 지원 유세요? 지원 유세 10분 나왔는데 이 시점은요. 이거는 휠체어를 타고라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. 그러니까 야당 대표잖아요. 예. 이게 단순히 야당 대표가 아니라 국회의원 이재명이 저기를 지원 유세를 갔다면 그런 비판이 다르게 받습니다. 하지만 10월 9일이 넘어가면 갈 수가 없어요. 10월 11일이 선거인데. 예. 뭐 9일날 와서 저게 단순한 지원 요소라고 보면 안 됩니다. 본인이 퇴원을 하는 시중에 여기를 들려서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강서구청 11일 이후에 본인의 메시지로 예. 여러 가지 당내 내용이라든지 뭐 말하자면 좀 결단해야 될 상황들이 있었잖아요. 이게 예. 말하자면 가결파에 대한 그 징계 부분들을 이날 턴 거예요. 예,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. 그러니까 예. 9일 날은 휠체어를 예. 타고 나서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10분 동안 지팡이 짚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저 지원 유세는 갈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근데 형사 재판의 국정감사는 왜 피고인은 안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 뭐 이제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. 아니 그 지원 유세 갈 힘이 있는데 국정감사는 왜 못 가는 거죠? 예. 국정감사도 자기 질문하는 시간 10분 동안만 가면 됩니다. 예. 그렇죠? 근데 안 갔잖아요. 뭐 이제 서영주 대변인데 2번 정도 뭐 최영욱 선배, 최병우 의원도 뭐 한 2번 정도 얘기했으니까 뭐 이 정도는 된 것 같고. 뭐 이거를 재판 지형 아니다. 뭐 단식 이후에 여러 거동과 건강이 불편하기 때문에 근육도 좀 손실이 있고 뭐 여러 행동 양식이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다는 의견까지 좀 들으셨어요. 이현정 의원님. 네. 재판 본질 얘기를 하나는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. 저산이 참나무 숲이나 소나무 숲이냐는 쳐다보면 안다. 검찰이 현미경 들고 숲속에 들어가서 땅 파고 소나무 DNA를 발견됐다는 느낌이다. 누룽지 긁듯이 이익을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. 이 얘기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? 뭐 본인의 뭐 어떤 변소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. 왜냐하면 대장동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 지리한 이제 법정 공방이 이루어지겠죠. 본인은 끊임없이 아마 본인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. 왜냐하면 이거는 뭐 성남 시민을 위한 뭐 이익이었고 뭐 등등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요. 근데 이제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게 사실은 지각은 습관이에요. 한 번 지각한 사람 계속 지각합니다. 아프기 전에도 다 지각했고요. 그건 뭐냐면 본인이 얼마나 중요시하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겠죠. 그리고 이 재판은요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. 재판장, 서기, 변호인, 그다음에 뭐 단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해서 하는 겁니다. 자 그만큼 이재명 대표도 이 재판의 엄중함을 느끼시고 앞으로는 아마 지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누룽지 긋듯이 성남시가 이익을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. 여러 오늘 대장동 2번째 재판에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요. 재판이 좀 늦은 것과 관련해서 7분 늦은 것과 관련해서 또 여러 논평도 여기서 좀 들어봤으니까 시청자분들의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잠깐 미리 휴대전화를 통해서 발견하셨던 그 얘기를 좀 저희도 정리해서 자막화를 했어요. 자막으로 만들어봤습니다. 국정감사 출석이 불발이 됐습니다. 그 이유는 여러 야당의 참고인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. 예, 오늘 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증인 채택을 취소시킨 거라는 게 공익제보자의 주장이고 왜 당당하다면 본인 국감 출석을 왜 못하게 막겠냐라는 건데 참고인 신분으로 국감에 나선다. 소정숙 국장님. 네. 불발된 거 이제 예정대로라면 목요일이었는데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?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죠. 지금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고 이러면서 이제 상당히 판을 다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부터 이제 전체적인 이른바 리스크 관리를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이고요. 그런 측면에서 뭐 국정감사든 간에 기타 다른 부분에서 돌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 대비 작업 이런 것들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이번 같은 경우도 이 공익제보자가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이 뭐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전혀 뭐 즐거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공익제보자가 직접
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. 그렇다면은 이것이 그냥 발표되는 것과 다르게 또 여러 가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것은 어떻게든 막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이것을 무산시킨 것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내일 공익제보자 관련 기자회견도 있으니까 저희 뉴스탑10도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. 국감 얘기 그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 오늘 두 번째 대장동 재판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. 다음 주제는 이 얘기로 가보겠습니다.